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5회 시험을 준비하려고,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모였는데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리학, 생화학 과목은 학부 시절에 다 듣긴 했어요. 그쵸? 근데 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좀 생각되던 과목 중에 하나가 생리학하고 생화학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생리학은 좀 괜찮은 편인데 생화학은 좀 포기하신 분들이 좀 많았던 과목이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생리학보다 생화학이 어떻게 보면은요,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뻔해요. 우리 영양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생화학은 되게 뻔한 그 대사 위주의 생화학을 요구하기 때문에 딱 한정된 부분만 제대로 공부하면 또 생화학은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파트가 생화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양학이라든지 식사요법이라든지 이런 과목은 2달 동안 한 과목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요. 생리학하고 생화학은 2달 동안 생리학, 생화학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학부 시절에 한 과목을 다 이렇게 그 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공부했었잖아요. 생리학 한 과목, 그다음에 생화학 한 과목을. 근데 이거를 2달 만에 생리학하고 생화학을 좀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리학, 생화학을 좀 빠듯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리학 과목, 그래서 우리가 이 생리학, 생화학을 이렇게 하루에 찔끔찔끔 조금씩 이렇게 나가면은요, 진도가 되게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리학을 끝내고 그 다음에 생화학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이 우리가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격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2011년부터 지금 이제 작년까지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요, 합격률이 54.9%에서 70.2%.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어요. 54.9%에서 아이고, 죄송해요. 70.2% 요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작년 44배 합격률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요. 54.9%가요. 43회예요. 아니 분명 2011년부터 작년까지의 통계인데 제일 낮았던 게 43회, 재작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았던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일 낮았다가 또 한 번 제일 높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격률이 50에서 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60%대가 가장 많았어요. 계속 4.4, 64.7, 65%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가 갑자기 54%로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70%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70% 정도로 합격률이 높아지면 문제 되게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4.9%, 그러니까 55%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시험 치러 나와서 이제 대다수의 학생분들이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를 가정을 해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50에서 60%를 합격률이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50%가 됐든 60%가 됐든 우리가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요, 모두 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할 적에는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답, 문제답 이렇게만 외워요. 그럼 문제답만 외우면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땐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새로운 문제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대비해서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 나오거나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그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부터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생리학은 우리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양사 시험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과목 수가 되게 많아요. 공부해야 될 과목 수가 좀 많아서 혼자 다 정리하고 혼자 다 공부하기 쉽지 않은 게 영양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10과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10과목.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1교시 과목을 보시면은요. 1교시 과목이 좀 배점이 좀 높아요. 그래서 영양학 및 생화학 이게 60문항 60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교육, 그 다음에 식사요법 및 생리학이 60문항. 그래서 총 1교시가요 120문항 120점입니다. 120점 만점.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다 과락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은 맞아야 되냐면 40% 이상은 맞아주셔야 돼요. 다 얘네들을 40% 이상씩 맞아야 된다는 거죠. 얘도 40% 이상, 얘도 40% 이상. 근데 40%는 정말 최소한인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셔야지 합격을 하세요. 왜냐하면 총점에서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생화학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생리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생화학은 영양학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생화학은 영양학과 함께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식사요법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식사요법하고 생리학은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묶여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생화학하고 영양학, 그 다음에 식사요법하고 생리학 이렇게 얘네들을 묶여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생화학은 14문제에서 한 16문제 이렇게 요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리학은 엄청 배점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식사요법도 우리가 예전에 300문항일 적엔 충분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시험 문항이 이렇게 줄면서요. 300문항에서 220문항으로 줄면서요. 식사요법이나 생리학이 좀 줄은 편이거든요. 그중에서 생리학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생리학은 5문제에서 6문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학하고 생화학하고 같이 봤을 때 생리학 배점이 훨씬 더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과목들을 보면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식품학 및 조리원리, 그래서 이게 40문항, 그 다음에 급식, 그리고 위생 및 법규가 60문항. 그래서 여기는 100점 만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요 220점 만점이 되고요. 이거의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60% 이상이면요 132점입니다. 그래서 132점 이상을 획득하셔야지 합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과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40%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0점 만점 중에 40%, 24점 이상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도 24점 이상, 16점 이상, 여기도 24점 이상. 이거 맞는 거는 거의 다 이거 이상을 획득을 하십니다. 근데 요 과락 60%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락이 최소 40% 이상이라고 해서 40% 정도 맞아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획득하셔야지 최종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점을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요 1교시가 더 비중이 좀 높죠. 예, 문항수도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120문항이잖아요. 120문항인데 시험 시간이 100분이에요. 문항수는 120문항인데 그 시험 시간은 100분이다. 100분 내에 충분히 다 푸세요. 다 풀고 확인 검토까지 거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문항이 그래서요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문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문항이 길고 지문이 길어서 읽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항은요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항 짧고 답안도 짧아서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대신 약간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꼭 나와요.
그 고민하는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난이도가 낮은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약간 높은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문제들조차 문제라든지 문항은 되게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문항이 좀 간단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100분 안에 다 문제를 풀고 답안까지 작성하는 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문제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좀 이따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문제들은요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모든 문제는 옳은 것을 찾아라, 그거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생리학이 되게 비중이 엄청 작아졌거든요. 예전에는 20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대여섯 문항. 그럼 여기 공부 안 해도 될까? 생리학을 또 공부 안 하면 식사요법이 어려워져요. 왜냐면 식사요법 중에 식사요법하고 생리학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소화기계 질환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식사요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안 하고 넘어갈래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식사요법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생리학에서 쌓고 그걸 토대로 식사요법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고 식사요법이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연결해서 나오는 편이 좀 많습니다. 근데 항상 생리학은 근데 좀 기본적인 문항들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좀 출제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생리학은 요 정도로 좀 비중이 작은 편이지만 생화학은 꽤 되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을 빨리 좀 끝내고 그다음에 생화학을 들어가는데 생화학은 딱 공부할 게 한정되어 있어요. 딱 그 부분만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잘 해두시면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는 점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리학, 생화학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수업은 우선 기본적으로요. 수업 시간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이론이요. 기본 이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기본적인 이론을 잘 해놓으시면은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도 다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해두는 게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그 수업 시간에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도 같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는 이론만 완벽하게도 좋지만 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유형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을 공부하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수업 시간에 이론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문제풀이까지 끝내는 게 수업 시간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단어부터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방식들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 유형이 주로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업이 끝났잖아요. 그 수업 이론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 풀어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습. 스스로의 복습.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은 절대 해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습은 해올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복습은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과목 수가 많잖아요. 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해두고 복습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얘를 따로 공부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날 그 수업이 있는 날 되도록이면 그 집에 가셔서요. 그 했던 내용들을 먼저 복습을 해두세요. 복습하고 정리해두고. 그래서 가장 기본 복습을 못하더라도 정리는 꼭 해두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지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 완벽하게 복습해두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이걸 봐도요. 뭘 공부해야 될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뭘 공부해야 될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복습해 두시고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바로 복습하면 짧게 걸릴 걸 1시간만 해도 다 복습이 끝날 걸 나중에 가서 복습하면 3-4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습은 그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을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복습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제. 그래서 10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토대로 해서 나온 문제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요. 문제를 좀 풀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를 풀 적에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그 다음에 혹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틀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둘 수가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학습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학습 자료실에 있는 프린트물을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강의가 실강이 3강씩 이루어지거든요. 3강씩 이루어지고 그러면 4강에 복습 프린트물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동영상 강의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3강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4강 요렇게 복습 프린트물이 나간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수업 전에 먼저 프린트물 풀어두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두시면 가장 좋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사용하는 수업에 이렇게 제대로 쫓아오시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도 하실 수 있고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가 되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때 마지막 최종 정리하실 때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꼭 복습해두라는 거. 이거 정리 복습해두면요. 나중에 가면 훨씬 그 복습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정말. 자, 그래서 항상 요거를 진행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씩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학원 홈페이지가, 그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영양 만점, 위생 만점. 우리 책 맨 뒤에도 있거든요. 우리 책 맨 뒤에 이제 그 뒤에요. 그쵸. 맨 뒤에 보면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 대한 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문제 자료도 올라가 있고, 시험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합격 수기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거기도 가입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1페이지. 자, 1페이지 인체 구성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체의 구성 이거는요.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보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요. 세포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도 뭐냐면 세포. 균을, 미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도 뭐냐면 세포예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세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세포들이 모여요. 형태나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입니다. 형태나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바로 뭐냐? 티슈, 조직이에요. 우리만의 조직을 만들어요. 거기 나오죠. 그래서 형태나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조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조직에는 상피 조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 조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상피 조직 하면은요. 피부 같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건 다 상피 조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표면. 내부 장계, 내장벽 이런 것들이 바로 상피 조직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를 이렇게 우리 겉표면 있죠.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가지고 상피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은요. 우리 거기 설명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구나. 이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면 충분해요. 자, 조직과 기관 사이를 채운다든지 그 표면을 둘러싼다든지 아니면 결속시켜주는 조직들을 가지고 결합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결합조직의 대표적인 거 콜라겐, 엘라스틴
연골, 뼈, 혈액, 림프액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혈액? 보니까 이 혈액은요 결합 조직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곳을 채우고 있죠. 혈관을 채우고 있는 이런 혈액 같은 애가 대표적인 결합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애들이라든지 뼈, 그다음에 연골 이런 애들, 혈액 이런 애들이 결합 조직에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근육 조직. 여러분 근육 조직은 근육을 구성하는 조직이 바로 근육 조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단어 정도를 알아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평활근은 불수의근, 골격근은 수의근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우리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불수의근이라는 단어도 잘 나오고요. 수의근이라는 단어도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수의근, 수의근은요. 구별하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불수의근은 뭐냐면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입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은 불수의근. 그럼 수의근은 뭘까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수의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불수의근이에요. 그걸 구별하는 정도만 해두시면 되는데요. 그럼 거기 보세요. 평활근 보세요. 평활근. 평활근은요. 내장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여러분 위나 소장이나 대장 이런 데에 있는 근육들이 평활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장이나 위나 소장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불수의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골격근 보세요. 골격근은요. 팔다리에 붙어있는 근육, 우리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바로 뭐냐면 골격근이에요. 그럼 팔다리에 붙어있는 근육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의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심장근은 수의근일까요? 불수의근일까요? 그렇죠. 불수의근. 여러분 심장에 있는 근육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다 불수의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수의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불수의근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정도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은요, 말 그대로 신경을 구성하는 조직들이죠. 얘네들이요, 가장 재생이 어려워요. 재생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난 다음에, 우리 피부에는 상처가 난 다음에 금방 상처가 어때요? 회복이 되죠. 근데 가장 이런 회복이 느린 곳이 어디냐? 신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조직,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 기관을 만들어요. 기관. 자, 그럼 조직들이 모여서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기관에는 뭐가 있느냐?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얘네들이 기관이에요. 이런 애들이 기관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그 다음에 췌장, 이런 애들. 얘네들은 다 뭐와 관련 있어요? 소화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끼리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기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기관계. 근데 얘네들은 뭐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냐면 소화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죠. 그럼 얘네들은 소화, 기, 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니까 소화기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보세요. 기관, 기관지, 폐 이런 애들은 뭐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냐면 호흡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죠. 그럼 걔네들은 묶어서 뭐라 부를까요? 호흡기, 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면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근육계, 신경계, 감각기계, 내분비계, 생식기계들이 있죠. 이런 계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들이 모여서요,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학은 어떤 과목이냐? 우리 신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담당하는 기능이 뭐냐? 이걸 공부하는 게 바로 생리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에 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소화기계, 순환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근육계 등등등 그리고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개들과 걔네들이 각각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이걸 다 그럼 공부해야 되느냐? 원래는 다 공부해야 되는 게 맞죠. 다 맞는데 근데 우리가
생리학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다 그랬죠. 줄어들면서 공부해야 될 양도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차례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그 차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제1장의 인체 구성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체의 구성은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할 거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파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장부터가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 시험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2장부터 7장까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제일 주로 확실히 나오는 거 2장부터 5장. 2장부터 5장은 확실히 나와요. 한 문제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혈액, 소화기계, 심장, 순환계, 그리고 비뇨기계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혈액에서 한 문제, 뭐 소화기계에서 두 문제, 왜냐면 소화기계 위장관계하고 간 담도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 순환계 한 문제, 비뇨기계 한 문제. 그 다음에 내분비계는 한 문제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0에서 한 문제. 근데 호흡기계는 지금 바뀌고 난 다음에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조금 6장, 7장의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비중 있게 공부하고요. 6장하고 7장은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파악에 나서야 되는데요. 근데 왜냐면 호흡기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호흡기계가 설명이 안 되면 또 식사요법에 그쪽 파트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진다고 해서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호흡기계의 기본적인 구성을 알아야지 식사요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어넣긴 했는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2장부터 5장 이렇게 확인해 두시고요. 6장, 7장은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2장 혈액과 관련된 내용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 2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혈액을 들어가야 되는데 혈액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체액에 관련된 게 나오죠. 왜냐하면 혈액도 체액의 일부거든요.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액체 성분을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체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